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전전공격하고 있죠. 가뜩이나 기온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감기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9월 20일 조선중앙통신 계절적 변화에 대처한 방역학적 대책 예견성 있게 실행하라. 이런 신문을 싣고 뭐라고 했냐면, 자, 가을철이 들어서면서 북부 고산지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기온이 내려가고 낮과 밤의 대기 온도차가 심해지고 있는 계절적 조건은 돌림 감기를 비롯한 비루스성 호흡기 질병들이, 자, 비루스성 호흡기 질병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를 염두에 둔 겁니다. 코로나19도 포함됐죠. 질병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여러 나라 보건기관들에서는 이미 올해 가을과 겨울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돌림 감기가 동시에 유행되어 비루스들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의 후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 전문가들도 지금 최근 시기 주변 나라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주변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주변 나라는 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확산되고 있는 돌림 감기 위험성에 대처를 강조하면서 날씨가 차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서 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전 국민에게 방역 당사자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방역 일꾼들이 각성을 해서 이 돌림 감기와 여기에 대처를 하라. 뭘 대처를 합니까? 약이 없는데. 자, 백신을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백신을 낳는다는 소리는 전 북한 소식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백신 코로나19인지 열병인지 감기인지 엄청나게 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대비하라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1월 대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만단의 준비를 갖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한 김정은이거든요. 왜? 한번 혼쭐 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거 대확산이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30만, 40만 이렇게 엄청난 유혈자들이 생겨난다면 정말 이건 김정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은 둘째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지금 핵 법제화 하지만 법령을 발표하는 것은 자기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퇴양난, 경제난과 식량난 고독에 있는 북한이 이제 또 코로나19 대유행이 또다시 확산되는, 한편으로는 핵실험도 못하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전전공에 있는 김정은, 진퇴양난에 빠진 이 김정은 북한 체제가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로널드 레건 이제 항공모함이 들어오든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든 북한을 압박하는, 우리가 연이어 지금 한미 간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바이든 대통령 또 한미 국방장관들의 지금 이 미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이 발표를 했죠. 확장 억제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서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 여기에는 핵무기를 비롯한이라고 찍어 말했습니다. 핵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게 억제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김여정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밝히자마자 그 다음날 맹렬히 맹비난했던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인데, 핵 확장 억제력, 이 북한의 핵 발표, 핵 법령 이후에 한미 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북한,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북한 엘리트 계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책을, 핵무력을 바로 법제화까지 시켜놨기 때문에 신랄 같은 희망마저 잊어버린 북한의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 더 이상 신랄 같은 희망마저도 짓밟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핵을 포기 안 하겠다고 김정은이가 발표한 이상 자기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희망을 찾을 것인가. 그래도 비핵화 협상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미국하고 회담할 때는 이것만 끝나면,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이번에 회담을 끝나면 우리는 이제 경제 발전에 도약을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갈 수 있고 도약할 수 있고 인민생활 향상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미국한테 안겨진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호망하게 2019년 2월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김정은이 그때 모습은 참 보기 딱갈 정도로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갔던 것,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도 비핵화는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회담도 없고 우리 한국 정부와의 회담이 없다면 과연 북한은 어디서 이 지금의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중국?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이 결코 북한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그 강내죽으로 연명할 수 있는 만큼 외에는 중국은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계속 김정은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은 안 한다는 겁니다. 뭐 푸틴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발동에 지금 불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의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푸틴도 러시아도 결국 김정은과는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것 지금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번 칼을 뽑아들었기 때문에 특히 절대 권력자, 북한의 신과 같은 존재가 한번 칼을 빼들은 그 칼을 다시 무릎을 꿇고 칼집에 꽂는다면 그것은 그 권위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당분간은 이렇게 간다는 것이 북한의 소식입니다. 전전궁궁이하는 앞뒤로 꽉 막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상황. 여기에 이번 코로나와 이 돌림감기, 즉 독감이 유행된다면 가뜩이나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북한 주민들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